세상에 살기 어려워질수록 국가의 힘이 더 커진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실제로 또 국가의 역할이 강화가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10몇 조를 풀었다고 그러죠. 국가나 나라가 백성들이 어려워지면 국가의 어떤 의존도가 높아져서 포파가 얘기한 이 전체주의적 경향 대단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포파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에크하고는 3년 차입니다. 둘 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경계합니다. 경제학을 통해서 하고 철학을 통해서. 칼 포파는 세계적으로 이제 반공주의 철학자, 냉전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공산주의가 분리될 거라고 하는 예측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 그때 하이에크가 나이가 81살인가요? 칼 포파의 기본적인 철학을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합리주의 조금 설명을 하고, 포파가 비판했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 좀 설명하고, 열린사회, 열린사회와 그 적들, 열린사회의 정치 철학, 그 다음에 사회개혁의 원리, 이건 사회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관주의자 포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은 우리 사회에서 열린사회의 장애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대중 강의를 할 때 이제 간혹 첫 시간에 이 얘기를 첫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지식이라든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한 얘기인데요. 나는 나의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고에 이르도록 북돋아 주고 싶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적 태도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성찰한다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지식의 성장 개념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불완전해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 좀 더 영어로 얘기하면 better라고 그럽니까? 베스트는 될 수 없지만 better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하라, 반성. 이게 뭐 우리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사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철학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나의 사상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상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성장한다. 죽을 때까지 지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뭐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현명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철학적 태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독단하고 반대되는 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재밌는 건데, 마가렛 대처의 얘기인데요. 이게 1979년도에 아마 수상이 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형제여 나는 합의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여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나의 열정적인 믿음이다. 너도 이것을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이 기독교적인 생각이 있죠. 거기는 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아마 이런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개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렛 대처가 영국을 개혁할 때 채택한 철학이 바로 하이에크하고 포파의 철학입니다. 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에 92년도에 그 인천 강좌에 와서 얘기했어요. 자기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하이에크하고 포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기 쉽고, 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 맞는 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신념은 고착된 건 아니죠. 신앙하고 달리 우리의 개인적인 정책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신념,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를 빌린다면 끊임없이 사고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신념을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있으면은 이게 좀 곤란한 거죠. 한쪽만 있으면은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나 또 아래가 있으면 독단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연하게 잘 어울려서 신념이 있으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길을 열어놓는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 참 균형을 이루기는 힘들겠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 말씀 다 하셔서 그냥 지나가고요. 아, 이건 저는 죽은 포파를 좀 만나고 싶어서 산 포파를 못 만나서 이게 오스트리아 비인에 있는 포파의 무덤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비엔날 갔다가 무덤을 한번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묻힌 무덤인데 찾기가 힘들었어요. 묘지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재밌는 크림터, 키스라고 하는 거 유명한 그림, 그 크림터 묘지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냥 크림터라고 조금 비슷한 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엔나 가가지고 발견한 거는 크림터의 그림하고 무덤하고 이 칼 포파의 무덤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묘지라고 그래요. 위에 아래에 그 부인하고 물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는 아마 부모님들 무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젊었을 때 1934년에 로직 대 폴심이라고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의 독일어 번입니다.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영어로 번역이 1959년에 됐어요. 그래서 노직 이 책은 유명한 책이지만은 널리 영어권에 소개가 돼서 오히려 열린사회와 그 적들로 포파가 영어권에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이 책이, 원래 이제 포파 철학의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34년에. 논리 실정주의하고 논쟁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과학 철학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제 유명세를 못하고, 물론 이제 전문가 세계에서 이 책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리고 1945년도에 열린사회와 거적들이 두 권으로 나왔고 1920년도 8월인가 9월인가에 나온다고 그래요.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조간 글씨를 보면은 조지 소로스가 서문을 썼다. 그 앞에도 뭐 서문만 계속 써가지고 책이 새로운 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82년 번역되고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난한 철학자들이 이한구 선생하고 이명현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아마 생계에 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없는 탐구는 이 포파의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이것도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건 아마 사후에 나온 책들인가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 이건 이명현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칼 포파. 그리고 옆에 있는 칼 포파는 그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일단 몇 년 됐을 거예요. 아산 냉전 자유주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권 번역이 나왔는데 그때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하이에커도 나오고. 저의 원래 관심은 과학 철학이 아니고 사회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 철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께서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사회 철학은. 그러셨어요. 80년대 초에. 그게 신일철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아마, 글쎄요. 그 당시는 사회 철학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스를 막 숨어서 읽을 때, 그럴 때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은 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할 수 없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포파와 현대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위 논문하고 뭐 조금 더 붙여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내서 저는 학계에서는 과학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과학 철학 그 유명한 개론서를 좀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학 철학을 손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자유기업센터, 요즘 이게 자유기업원으로 갔다가 뭐 하여튼 복잡하게 된 겁니다만, 거기에서
열린사회와 거저 그 공병호 소장이 건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